말이 많을수록 당신의 힘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크게 웃고, 가장 열심히 설명하고, 가장 바쁘게 말하는 사람이 왜 항상 마지막에 남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로 권력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말로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바로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임에서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을 중심으로 시선이 모이고 결정권이 모이고 돈의 흐름이 모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훈련된 힘입니다. 중년의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말했지만 남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관계는 가벼워졌다는 사실을, 진심을 다해 설명했지만 존중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이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대로 나이 들면 과연 나는 안전한가? 이대로 말하며 살면 노후의 부는 지켜지는가? 이 질문을 외면한 채 사람들은 더 말합니다. 더 웃습니다. 더 애써 보입니다. 그리고 더 빨리 소모됩니다. 잠재의식은 조용한 신호에 반응합니다. 시끄러운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 반응합니다. 자기암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자세로, 침묵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말을 던질 때 잠재의식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가볍다. 나는 흔들린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매달려 있다. 이 속삭임이 반복되면 권력은 멀어지고 부는 흩어집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는 순간 잠재의식은 다른 명령을 받습니다. 나는 급하지 않다.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중심에 서 있다. 이 자기암시가 쌓이면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당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당신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이유 없이 당신의 한마디에 무게를 둡니다. 이것이 침묵이 만드는 권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한 채 평생을 떠듭니다. 왜 항상 내가 설명해야 하는지, 왜 결정은 늘 남의 몫인지, 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지.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정보도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말보다 먼저 작동하는 어떤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의 침묵은 평생 두려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막히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많이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성실하게 반응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착실하게 모든 자리에 자신을 노출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은 두 가지 공포를 동시에 품게 됩니다. 하나는 돈에 대한 공포입니다. 다른 하나는 쓸모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이 두 공포가 결합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말을 늘립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아직 배제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권력과 부를 잃는 길입니다.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공백이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누군가 말을 멈추면 재빨리 그 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이때 잠재의식은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남는 것이 두렵다. 나는 주목받지 못하면 불안하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매달려 있다. 이 신호는 말보다 훨씬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논리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로 반응합니다. 에너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말이 적은 사람 옆에서는 모두가 조심해지고, 말이 많은 사람 옆에서는 모두가 가벼워집니다.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맡기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결정의 순간을 맡깁니다. 이것이 사회의 냉정한 구조입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욱 극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열정과 말솜씨가 보완제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안정과 중심을 찾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감정이 앞서지 않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마음을 맡깁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말을 많이 하는 태도는 더 이상 성실함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읽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점점 가벼워지는가? 나는 진심으로 말했는데 왜 존중이 줄어드는가?
나는 경험이 많은데 왜 결정에서 배제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자기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기 암시가 약한 사람일수록 말을 통해 자신을 지탱하려 합니다. 반대로 자기 암시가 단단한 사람일수록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막힘, 불안, 설명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일시적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그냥 지나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왜 침묵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는가? 왜 나폴레온 힐은 말보다 보이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는가? 왜 잠재의식은 소리 없는 명령에 더 크게 반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 채 행동을 바꾸는 것은 방향 없는 노력일 뿐입니다. 이제 그 근본 원리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잠재의식이라고. 잠재의식은 말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반복되는 태도와 감정의 방향으로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침묵은 소극적이라고, 침묵은 패배자의 선택이라고. 그러나 그의 사상에서 침묵은 가장 강력한 자기 암시의 형태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는 소음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와 권력은 집중에서 태어납니다. 집중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은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조용합니까?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즉시 표출합니까? 아니면 잠시 멈추고 상황을 내려다봅니까? 잠재의식은 이 장면을 그대로 학습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부의 원리는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일시적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패는 외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혼란은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내면이 흔들리면 잠재의식은 그 흔들림을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 잠재의식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침묵은 잠재의식에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나는 급하지 않다. 나는 지금 반응할 필요가 없다. 나는 상황 위에 서 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잠재의식은 당신을 중심에 놓습니다. 중심에 놓인 사람에게는 기회가 모입니다. 결정권이 모입니다. 자원이 모입니다. 이것이 부의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암시를 말로만 이해합니다. 거울 앞에서 문장을 외우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 잠재의식은 행동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서 불을 말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반대로 말이 적으면서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집니다. 권력의 본질도 동일합니다. 권력은 상대를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상대를 흔들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서는 힘입니다. 그 위치에 서려면 먼저 자신의 내부가 조용해야 합니다. 내부가 조용하지 않은 사람은 외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나이가 들수록 존재감은 줄어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명확한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흐릿한 사람일수록 주변 반응에 매달립니다. 모임에서 말이 많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이 없을 때 사람은 인정으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생기면 침묵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모든 원리는 단순하지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믿어온 방식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말하면 기회가 온다고 믿어왔습니다. 더 설명하면 이해받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이해받으려 애쓰는 순간 이미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중심을 되찾는 순간 말은 필요 없어집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모임에서, 관계에서, 결정의 순간마다 어떻게 침묵을 훈련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철학은 지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침묵을 실제 힘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감각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침묵을 의지로 참지 말고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조가 생기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감정이 따라오면 잠재의식은 움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응을 늦추는 훈련입니다. 모임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한번 천천히 끄덕이십시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이 짧은 공백이 중요합니다. 이 공백은 상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있다. 나는 급하지 않다. 이 신호는 말보다 강합니다. 잠재의식은 이 장면을 반복 학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한 문장으로 끝내십시오. 문장이 짧아질수록 무게는 늘어납니다. 필요 없는 배경 설명을 버리십시오. 변명처럼 들리는 단서는 모두 제거하십시오. 말이 짧아지면 상대는 빈칸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을 때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바라보십시오. 시선은 침묵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요소입니다. 말이 없고 시선이 흔들리면 불안으로 읽힙니다. 말이 없고 시선이 안정되면 중심으로 읽힙니다. 잠재의식은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부 자기 암시입니다. 침묵의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하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중심에 있다. 이 문장은 밖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안에서만 반복하십시오. 잠재의식은 외부의 말보다 내부의 반복을 더 신뢰합니다. 이 자기 암시는 당신의 표정과 자세를 바꾸고 그 변화는 다시 잠재의식으로 되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침묵의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침묵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의 순간, 갈등의 순간, 평가가 오가는 순간에 침묵하십시오. 사소한 잡담에서는 가볍게 반응해도 됩니다. 그러나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에는 반드시 멈추십시오. 이 선택적 침묵이 당신을 전략가로 만듭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일시적 실패를 침묵으로 처리하는 법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설명부터 하지 마십시오. 변명부터 꺼내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상황을 정리하십시오. 침묵은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책임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태도는 신뢰를 쌓습니다. 잠재의식은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신을 기억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반복입니다. 하루 이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변화가 보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질문의 톤이 달라집니다. 결정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당신 내부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이 내부의 정적이 바로 힘의 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이 두려움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짜 관계는 소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존중은 설명 위에 쌓이지 않습니다. 침묵 위에 세워집니다. 이 방법은 단기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말로 자신을 지탱하던 사람에서 태도로 자신을 지탱하는 사람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면 부와 권력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큰 저항이 시작됩니다. 내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있어도 괜찮은가? 혹시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이 목소리를 넘지 못하면 침묵은 다시 불안으로 바뀌고 맙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내부의 저항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되돌아갑니다. 침묵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내부에서 즉각적인 저항이 올라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다는 감각,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불안,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초조함. 이 감정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래된 생존 습관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말로 자신을 보호해왔습니다.
말로 분위기를 읽고, 말로 자리를 지키고, 말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잠재의식에게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침묵은 공백입니다. 공백은 통제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잠재의식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말해라. 지금 반응해라. 지금 설명해라. 이 목소리를 따르는 순간 당신은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잠재의식은 즉각 안도합니다. 그래, 이 방식이 안전하다. 그리고 그 안전함 속에서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 저항을 넘지 못하면 침묵은 평생 연습으로만 남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기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불필요한 기회입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던 관계, 당신을 가볍게 만들던 대화, 당신을 설명하게 만들던 자리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대신 다른 종류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더 느리지만 더 무겁고 더 오래가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며칠 동안 조용히 있었는데도 세상이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잠재의식은 묻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가? 정말 이 방식이 부로 이어지는가? 이 질문에 흔들리면 다시 말을 늘리고 싶어집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결과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반응은 항상 지연됩니다. 그러나 내부의 변화는 즉시 시작됩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새로운 기준을 학습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당장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학습이 쌓이기 전까지는 외부 세계는 일부러 조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항은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다. 침묵했는데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침묵했는데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 공포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십시오. 말이 많았을 때 실패가 없었습니까? 설명을 다 했을 때 오해가 없었습니까?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책임은 더 커지고 오해는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침묵은 실패를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실패를 다루는 방식을 바꿉니다. 일시적 실패가 왔을 때 말을 줄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기 때문에 다음 수를 봅니다. 이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로 전달됩니다. 신뢰는 설명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태도로만 쌓입니다. 내부의 또 다른 저항은 인정 욕구입니다. 내가 조용하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는 감각.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의 노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 이 욕구는 중년에게 특히 강합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성과와 역할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욕구를 그대로 따라가면 당신은 평생 외부 평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침묵은 이 고리를 끊는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중심이 만들어집니다. 외부의 박수 없이도 서 있을 수 있는 중심. 이 중심이 생기면 인정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구걸하지 않아도 돌아옵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이 모든 저항을 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간을 견디는 힘입니다. 침묵의 효과는 지연되어 나타납니다. 잠재의식은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를 바꿉니다. 구조가 바뀌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믿지 못하면 중간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불편한 정적을 견디며 새로운 자신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 선택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침묵을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어떤 인간으로 재정이 되는지 그 마지막 퍼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을 반복하는 사람은 서서히 다른 인간으로 재편됩니다. 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반응이 기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는 분위기에 맞췄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자리에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다. 초대받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불려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리에서만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 태도는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당신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기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침묵은 정체성을 정리합니다. 무엇에 반응할 것인지,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지, 무엇에 시간을 쓸 것인지, 무엇에 침묵할 것인지.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삶의 소음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판단은 선명해집니다. 판단이 선명해지면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이 단순함이 바로 힘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제안하고 필요 없으면 기다립니다. 설명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말합니다. 태도로 말합니다. 이 태도는 상대의 잠재의식을 직접 건드립니다. 이유를 묻지 않게 만들고 결정을 재촉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속도를 따르게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관계의 질도 바뀝니다. 가벼운 관계는 줄어듭니다. 대신 깊은 관계가 남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불편해하던 사람들은 멀어지고 그 침묵을 신뢰하는 사람들만 곁에 남습니다. 이 변화는 아프지만 필요합니다. 부와 권력은 다수의 관심이 아니라 소수의 신뢰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품격은 여기서 갈립니다. 여전히 말로 버티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설명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침묵으로 중심을 세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말만큼 영향력은 늘어납니다. 이 영향력은 소리 없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의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교가 줄어듭니다. 조급함이 약해집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하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이 학습은 부의 감각을 바꿉니다. 부는 더 이상 쫓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는 대상이 됩니다. 권력에 대한 감각도 달라집니다. 권력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안정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구조를 봅니다. 구조를 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선택지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회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침묵은 사라짐이 아니라 중심으로의 이동이라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삶의 약속으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약속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그 선택을 우주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다음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서약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감동은 지나가고 일상은 다시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결단입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참고 견디는 태도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신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급하지 않다.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미 중심에 서 있다. 이 선언이 반복될 때 잠재의식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맞춰 현실을 재배치합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은 모든 자리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을. 이 선택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태도는 무게를 얻고 말은 힘을 얻고 존재는 깊어집니다. 부는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권력도 소리 없이 자랍니다.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흐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침묵은 당장 박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반드시 편을 가릅니다. 소음을 선택한 사람과 중심을 선택한 사람을 분명히 구분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하나의 약속을 남기십시오. 머릿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기기 위한 약속입니다. 말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겨야 합니다. 그 흔적이 바로 당신의 의식을 고정시키는 맴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은 자리에서 댓글에 이 한 문장을 그대로 남기십시오.
꾸미지 마십시오. 바꾸지 마십시오. 그대로 남기십시오. 나는 침묵으로 나의 중심을 지키고 그 중심으로 부와 권력을 끌어당긴다. 이 문장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한번 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선택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은 줄이고 태도는 단단히 하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더 이상 그 소음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을 중심으로 데려옵니다.